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깨어나지 못했던 2030들도 정말 사상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죠.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자,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보다는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놓으면서 국제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느낌이 오는데요. 왠지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군의 SNS 금지를 했습니다. 주한 미군의 공보관독관까지 갈아치우면서 이 SNS 금지령을 직접적으로 내렸다라는 건 국내에서 펼쳐내고 있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군의 SNS 금지령, 미국이 엄격하게 경고를 날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위기가 어떤 압박의 카드를 쥐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IA가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가지고요. 코로나19 기원은 자연 발생설보다는 연구소 유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불안한 소지가 있죠. 존 레클리프 신임 CIA 국장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2기에서 중국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CIA 입장 변화, 그게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 입막음하기 바빴죠. WHO부터 입막음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느 순간 코로나19라는 명으로 바꿔지면서 이게 그냥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이제 상황을 몰고 갔었죠. 가장 피해가 많았던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바이러스 공격이다 라는 설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불가지론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코로나19가 우한 바이러스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고, 또 분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이 또 WHO 기구에 돈을 내는 부분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좌지우지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는지 혹은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상충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그냥 불가지론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기원을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도 이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주제로 그냥 접근 불가 이런 식으로 덮어놨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시켰다라고 해야 되나? 조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제대로 돈으로 덮었는데 이거 다시 시작되는 판이야? 골치가 아픈데 뭐 이런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CIA 신임 국장의 이런 공식 입장에 지금 중국이 좀 우왕좌왕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정부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제 카르텔 중심의 중국의 CCP, 공산당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CIA 국장의 공식 발표는 사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달리는 겁니다. 이거 관세 보복보다 더 큰 위협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 트럼프가 쥐고 있는 카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다라는 건데, 이 트럼프가 쥐고 있는 카드는 지금 스카이 이 데일리에서 계속 펼쳐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윤석열 정부와 미국 측이 공조해서 주고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수원에 있는 외국인 연수동을 급파해서
거기에 중국 해커들 99인을 잡아들였다. 그 중국 해커 99명은 미 8군으로 이동, 오키나와 항으로 이동. 신문을 한 다음에 분류가 됐습니다. 미국 대선에 손을 댄 이 중국 간첩들은 미국 본토로 송환. 한국 선거에 또는 다른 세계의 부정선거에 관여한, 그리고 한국의 여론 댓글팀에 관여한 팀, 이렇게 해서 지금 오키나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조하에 이루어진 코드 넘버 99라는 작전명은 블랙 옵스 팀의 작품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을 펼쳐내고 있으면서 하나 후달리는 말을 했죠. 미국이 이 기사를 안 볼까? 일본이 이 기사를 안 보고 있을까? 중국은 당연히 보고 있겠지. 그런데 왜 입을 닫고 있을까라는 독자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발끈한 조선일보, 연합뉴스, KBS 등등등이 스카이데일리가 펼쳐내는 이 중국 99인 간첩에 대해서 모든 것은 가짜다라고 펼쳐내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구인 구직 사이트의 주한미군 공보 업무 감독관 구인 공고물이 게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주한미군 공보관이 잘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요, 주한미군에게 SNS 게시글 등을 중단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한국 정치에 대한 게시물들, 그리고 그동안의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부인한 모든 트위터 포스팅이 삭제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삭제가 다 돼 있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공보 감독관에 대한 채용 공고도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군무원 그리고 카투샤가 상부의 지시 없이 스카이데일리의 작전이 가짜다라고 그냥 개인의 의견을 비력한 것 같은데, 미국 국방부가 SNS 사용 금지 명령을 전달했고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 밖의 소식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이렇게 스카이데일리의 간첩 99인이 가짜다라고 한 건 지금 국내 상황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국민들에게 공론화될 경우 조금 불안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 조작하기 위해서 손을 대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미 공조로 가장 기습적으로 그 중국 간첩들 99명을 잡아들여서 이렇게 이동한 것 같으면 주한미군 오피셜에 띄울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의 기밀 작전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고, 수원의 외국인 연수동 근처의 법원에 위장으로 침투해서 이 스파이 활동을 하게끔 또 지원을 했다라는 것만 봐도 상당히 오랫동안 침착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준비했던 작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주한미군 다 알 정도면 사실 대한민국 좌파들은 다 알았을 것이고, 대한민국 좌파들이 알았다라고 하면 중국이 먼저 알았겠죠. 6개월 단위로 간첩들을 교체를 한다라는데 이런 상황들이 먼저 중국 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선관위 연수동에 있던 중국인들 다 본국으로 소환했겠죠. 그래서 비밀리에 움직여야 되는 이 작전을 주한미군이 이렇다 저렇다 뭔가 말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건데, 지금 이 스카이데일리의 부정선거에 관여된 중국 공산당 국제 카르텔 조직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선일보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띄웠습니다.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는 전적으로 거짓이다. 전적으로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KBS도 희한하게 뭐라고 했냐면 주한미군도 거짓이라는데 중국 간첩 압송서를 또 왜 제기를 하냐라면서 스카이데일리를 콕 찍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연합뉴스도 이 99명 간첩 체포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주요 장관들 그리고 정보기관 수장들이 이 중국
에 대한 언급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탐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톰 커튼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우한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시발점이다 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연구소 유출이다. 그러니까 이 최초에 처음 나왔던 것,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 백신도 개발하기 전에 유출이 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중국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이 벗어날 길은 좀 많은데 가장 센 카드, 마지막에 드는 카드로는 이 중국 간첩 99인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트럼프가 딱 쥐고 딱 펼쳐내고 세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중국은 세계에서 고립된다라고 하면 가장 막강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음모론으로 규정했는데요. 지금 흐르는 판으로 쭉 보면요. 팩트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죠.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어떤 계몽가, 어떤 혁명가가 종교 지도자조차도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확실하게 바꾸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깨어나지 못했던 2030들도 정말 사상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유가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의 세력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의 반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칼을 뽑았으니 제대로 칼 휘둘러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